학회장을 맡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하고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 이제 근무하는 김용대입니다. 먼저 축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적응이 안 돼서 써왔습니다. 2021년 데이터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수고해 주신 김용석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나아가 1차 산업까지 데이터 기반 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데이터 경제 및 산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본 컨퍼런스 통해서 많은 것이 논의되고 또 많은 것을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것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김용석 대표님 중심으로 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축사 겸 또 키노트 스피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과관계 분석이라는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 없고요. 먼저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데이터 전문가나 또는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데이터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리 좀 해볼게요.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일 보면은 첫 번째가 통치죠. 과거에 이제 통계는 이제 정부에서 세금 걷고 또 징집하려고 데이터를 모았죠. 그것이 이제 데이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가 통치다. 그래서 옛날에 통계를 정치 산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 게 있다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이제 삶의 질 향상, 우리 국민이 이제 잘 사는 거죠. 뭐 실업률도 재고, 뭐 전염병도 재고 이런 통계를 냈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서 과학에서의 통계가 쓰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때 이제 통계학이라는 분야가 생기죠. 통계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통계학이라는 분야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통계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R.A. 피셔 교수님 쓴 책입니다. 이게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이제 통계학이라는 것이 생겨서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아마 이 데이터 컨퍼런스도 이제 이런 기조에서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제는 단순히 과학을 넘어서 이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죠. 즉 돈을 버는 거죠. 비즈니스의 데이터가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까지 쭉 일년에 이제 계속 새로운 이제 주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로 성공한 뭐 제가 쭉 한번 그냥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 저기 있죠. 유튜브 보면은 여러분 유튜브가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하면 무슨 트래픽 기술도 필요하고 동영상 저장 기술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럼 펀더멘털 기술 필요한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위에 분석 기술이 필요한데 무슨 분석 기술이 필요하면 추천 기술이 필요하죠. 근데 추천이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워낙 컨텐츠가 많아서요. 추천 없으면은 이 소비자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가 추천을 잘 못했다면 다른 회사가 아마 그걸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기 약도 만들죠. 이 약, 이거는 글리빅이라는 약이죠. 이거는 이제 백혈병 환자가 이건 먹으면 그냥 나요. 안 먹으면 죽고요. 이런 약도 있는데 이 약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통 약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실험실에서 이렇게 뭐 실험해 갖고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약은 이게 노바티스라는 저기 유럽 약 제약 회사인데 이 사람이 유전자 데이터 뒤져서 그냥 발견한 거예요. 백혈병 환자도 유전자 데이터를 막 분석했더니 특정한 단백질이 뭐 과다하게 분비되는 걸 발견하고요. 그거 그냥 나가웃 시키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기적입니다. 그냥 원래 죽었어. 옛날에 왜 영화 나오잖아요. 러브 스토리 뭐 이런 데 보면 백혈병 걸려서 이제 주인공이 죽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왜요? 이거 이 약 먹으면 나니까요. 뭐 이런 것도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요. 요것도 말씀드릴까요? 요것도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텔레비나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케이블 TV 보시면 케이블 TV는 여러분들 케이블 회사에 이제 돈을 냅니다. 근데 거기 들어오는 이제 컨텐츠들은 각 개별 방송국에서 컨텐츠를 보냈는데 그럼 광고는 누가 붙여요? 지금 우리나라는 채널에서 붙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JTBC 본다 그러면 JTBC 방송 컨텐츠 중간중간에 있는 광고들을 JTBC에서 붙여요. 그래서 전국이 똑같이 보죠. 미국의 AT&T 에드웍스라는 데는 저거는 광고를 케이블에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은 컨텐츠만 주고요. 광고를 케이블에서 붙이니까 어떤 광고가 가능하냐면 텔레비에서 저기 개별 광고가 그냥 가구별 다르게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개인화 같은 건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기존의 산업과 데이터가 결합이 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시간 관계에서 다른 건 디테일한 건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럼 데이터로 뭘 할 수 있냐? 이런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뭘 할 수 있느냐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3가지 정도로 이제 뽑았는데요. 먼저 빠르게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죠. 현재 우리가 우리 회사가 어때 또는 우리 사회가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옛날 같으면 이제 서베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뒤져보면 바로바로 뭘 하는지 알 수 있죠. 요즘 아침 뉴스에 보면 꼭 이런 거 한 빅데이터를 뭐 한 우리 사회 이런 거 꼭 있죠. 그다음에 아마 또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예측이죠. 이거 많은 사람이 예측. 그래서 뭐 추천도 하나 예측이죠. 이 고객이 뭘 좋아할까. 옛날에는 이제 일기예보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개별. 옛날에는 그냥 예측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예측만 했다면 요즘은 미세 예측이라고 하죠. 개인화 예측. 이런 거 뭐 굉장히 중요하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컨텐츠를 잘 추천해 주는 게 핵심 기술이죠. 넷플릭스도. 마지막으로 관계 이해입니다. 관계 이해는 이제 아버지 키가 크면 아들 키가 크냐 뭐 이런 거에서 아버지 키가 컸더니 아들의 키가 크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거고요. 요건 아래 건 뭐냐면 요건 이제 유전자들의 이제 서로 관계를 네트워크로 표시된 겁니다. 옛날에 19세기에는 위에 정도 데이터 분석했다면 이제 21세기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죠. 있고요. 오늘은 저는 관계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입니다. 뭐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간단히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신문이나 보면 나오는 관계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피면 폐암에 많이 걸린다. 광고를 하면 많이 하면 매출이 오른다. 커피를 마시면 오래 산다. 이런 거 아시나요? 요거 통계 아시면 이제 요거 최근에 발표됐죠. 커피를 많이 마시면 진짜 수명이 늘어난답니다. 마요네즈가 많이 팔리면 이혼율이 올라간다는데 이건 또 왜 그럴까요? 폭력 영화가 많아지면 폭력이 늘어난다.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면 성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요걸 3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는 많은 데이터로 검증이 된 거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요 두 번째, 그러니까 3번째, 4번째, 요 스테이트먼트는 놀라운 거죠.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고요. 마지막 요거는요, 우리는 믿고 있지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 막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관계다. 하여튼 이런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데이터로부터 어떤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왜 중요한지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이제 예측을 넘어서 이제 현재 데이터 과학이 새로 흐르면 이제 관계 분석까지 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관관계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냐? 상관관계로 데이터로부터 관계죠. 일단 인사이트 팩터가 수 있죠. 뭐 잘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기저귀 사는 사람이 맥주 산다. 이게 이제 옛날에 월마트에서 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고객이 기저귀 사면 이제 맥주 사고 뭐 이런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이유도 알죠. 기저귀를 사러 가는 사람이 보통 남편이죠. 와이프가 아니고 와이프는 보통 애를 봐야 되니까 쇼핑하기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새로운 인사이트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막 상관관계를 갖고 막 복잡한 알고리즘 돌리면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 팔리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이제 일반적인 스테이트 오브 아트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과관계인데요.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소아마비 환자 수랑 아이스크림이 아주 유명한
데이터죠.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소화마비 걸리냐? 근데 아니죠. 이상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온과 수명. 이온을 하면은 수명이 짧아져요. 그러면 이온이 수명의 원인이냐?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이냐? 이런 거 있는데 그럴싸하죠. 근데 이건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면 원래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건 이제 바보 같은 거죠. 이건 사실은 뭐냐면 이건 여름이라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이게 여름에 활동력이 높아져가지고 여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절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그냥 파악이 잘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담배죠. 담배하고 폐암도 여러분 다 알 것 같지만 작년인가요? 졌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놀랍게도 졌습니다. 누가 져요? 건강보험공단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과관계 인정 안 해준 거죠. 담배하고 폐암에 대한 상관관계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근데 인정 안 해준 거. 이만큼 갭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알 수 있어요. 잘하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관관계지만 인과관계 아닌 경우 아까 여기 소아마비하고 아이스크림인데 소아마비랑 아이스크림 수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이 기온이거든요. 기온. 그리고 사실은 수영장에 가서 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영장에 가서 물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없나 봐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이걸 컴파운딩 팩터라 그러죠. 예, 컴파운드 교락 요인. 그래서 얘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과관계가 아닌데 상관관계처럼 보이는 거죠. 인과관계 아닌데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거 흔히 범해요. 이거 제가 어디 최근에 뭐 나오는 신문기사에 우리나라 신문기사인데 농협에서 이런 거 썼네요. 고기 많이 먹는 나라가 장수한다. 고기를 먹으면 우리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럼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장수의 원인이냐? 따져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가 다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GDP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어떤 데이터 분석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퀘스천은 인과관계 데이터로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실험합니다. 랜더마이제이션. 여러분 A/B 테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랜덤하게 실험하면 돼요. 실험하면 이렇게 뭐 특히 이제 IT 업체들이 많이 하죠. 웹 초기 화면을 빨간색으로 해봤다, 노란색으로 해봤다, 이렇게 어느 게 더 들어오냐, 뭐 이런 거 이제 랜덤하게 섞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상대로 이 IT 기업은 랜덤하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또 뭐 교육의 효과 뭐 같은 여러 가지를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인 것이 아들의 학력의 원인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랜더마이제이션 하려면 아버지를 막 랜덤에 뽑아서 누군 부자 만들고 누군 가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랜더마이제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제 요즘 데이터 과학의 핵심이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인과 추론. 인과 추론이 뭐냐면 제가 오늘 복잡한 방법론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랜더마이제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인프라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왜 담배가 폐암에 하고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결정을 못 내리냐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에 비해서 다른 게 많이 달라요. 특히 소득이 많이 달라요. 담배를 피는 사람 그룹이 소득이 많이 낮습니다. 담배를 안 피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암이 많이 걸렸을 때 그게 담배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이 낮아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보통 또 험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 일하는 데서의 환경 때문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그룹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비교하고 전 두 그룹이 다른 거예요. 담배를 핀 그룹과 안 핀 그룹이 담배를 제외한 모든 것에서 똑같으면 우리가 인과관계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걸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담배 핀 그룹과 안 핀 그룹에서 비슷한 사람을 뽑아. 맞춰갖고 데이터 새로 만들고 그거를 분석하면은 이제 인과관계가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인과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저베이션 스터디에서 인과 추론하는 방법이 있고 이 책이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인데 인벤센 루빈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요즘 핫 이슈예요. 데이터 과학에서. 그래서 일단 다파에서 2014년도에 거대 인과관계 프로젝트, 인과추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제 인과추론이라는 게 이게 거의 조그만 학문 하시는 분들이 조금 학계에서 조그맣게만 진행됐던 거예요. 데이터 모으기 어렵고 하니까. 근데 다파에서 이제 4년 동안 이거 꽤 큰 얼마죠? 545밀리언 달러니까 4,500만 불 투자해갖고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과추론을 해보자. 학계에서도 호응해갖고요. 최근에 대부분의 유명한 탑 컨퍼런스에서 머신러닝 컨퍼런스에서 다 인과추론에 대해서 뭐 컴피티션도 하고 뭐 튜토리얼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참 빨라요. 스타트업도 많아요. 특히 여기 코살 렌즈라는 이 회사는요, 뭐 유니콘 회사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해도 옛날에는 뭐 그냥 머신러닝 돌려서 상관관계로 했다면 이 회사는 이제 그걸 자기네가 인과관계를 분석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과연 그럼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가 뭐냐? 예제 하나만 간단하게 드려주고 요거 끝낼게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버에서 모바일 광고 추천하는 거야. 누구한테 모바일 광고를 추천하냐인데 대부분 이런 게 이게 뭐 광고나 쿠폰이나 이런 걸 추천하려고 분석을 하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이런 사람이 이 추천 쿠폰을 많이 쓰더라 또는 이런 사람이 우리 광고를 많이 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죠. 광고를 보여주는데 쿠폰을 주지요. 그러면 이제 히트 레이쇼라 그러죠. 그걸 광고를 보거나 쿠폰을 사용하는 회사 확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광고를 보여준 게 이 사람이 물건을 산 거의 원인이냐 따져봐야 돼요. 왜 따져봐야 되냐면 살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광고를 안 보여도 사는 거야. 또는 이 사람은 원래 사려고 했던 사람한테 쿠폰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마지막에 쿠폰 주는 거 있거든요. 클릭하다 보면 뭐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냐면요. 막 쿠폰 돌리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 히트레이션 높은데 연말에 가서 매출 보면 줄어요. 왜? 원래 살 사람에게 쿠폰 돌려서 깎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스윙 분석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 쿠폰을 보내야 되냐? 쿠폰을 안 주면 안 사는데 쿠폰을 주면 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인과관계죠. 그럼 쿠폰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걸 분석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 루버에서는 뭔가 실험을 좀 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석인데요.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흐름이 이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결론하면 이겁니다. 예측과 인과추론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분석한 건 처음에 예측이 많죠. 이 학생들 중에 누가 성적이 좋을까? 아마 여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거죠. 점수를. 그러면 상관관 분석이에요, 이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 이런 걸 알고 싶다면 뭘 하면 성적이 오를까? 이건 인과관계죠. 그죠? 성적이 원인이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어드밴스된 분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뭐 우리 고객이 하여튼 내가 액셔너블한 아이템을 줄 수 있는 게 인과관계예요. 와디프 분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한 단계 높은 분석, 예측보다 한 단계 높은 분석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인과관계는요 데이터로부터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저 같은 데이터 과학자 입장에서도 큰 난제고요. 따라서 우리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알 수 없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알고리즘만 돌려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정, 확률 모형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그리할 수 있는 과정을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너무 알고리즘, 머신러닝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분석 안 하고 다 알고리즘 가는데 인과 분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데이터 사이언스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책 보여준 책인데 요건 뉴스인데요. 올해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이 3명 탔는데 그중에 요 분이 요 책 저자입니다. 임벤스. 그렇죠? 이분이 루빈 이분은 통계학자고 유명한 통계학자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도 인과추론이 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최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레리 와스만이라 그래서 이분이 어디냐면은 저기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카네기 멜론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거의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여기 아마 그 인터넷이 창시된 곳이 카네기 멜론입니다. 거기에 이분이 복잡해요.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그리고 머신러닝학과 이 세 개의 조인트 교수로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말 있죠. 재미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과학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의 인과 추론을 사용하는 데이터 과학자와 인과 추론을 사용했다고 거짓말하는 데이터 과학자 둘이 있다. 속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